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상처, 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 관계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비슷한 결말로 끝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는 작은 선택, 이 채널을 조용히 지지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함께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종종 감정이 깊은 사람들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기가는 다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말하지 않은 의도, 보이지 않는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쉽게 연결되고, 쉽게 믿고,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도구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랑을 조건과 함께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했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조금씩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나를 희생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은 매우 조용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을 충분히 보지 않는 사람, 당신을 쉽게 대하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상하게도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이번에는 내가 더 사랑하면. 하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어딘가 불편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무언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고통은 낯선 평온보다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상처 주는 패턴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다시 같은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건 네가 받을 사랑이 아니야. 이건 네가 반복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익숙함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문을 두드리고 같은 결과를 마주하고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반복되는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 패턴 속에 머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종종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계속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직은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왜 스스로를 그렇게 대했는지. 하지만 그 진실의 끝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사랑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믿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신의 관계를 선택하고 당신의 감정을 반응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왜 항상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본질을 피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계속 선택하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책임을 받기 아니라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하게 끌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기가는 그 감정은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항상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안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행복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감정, 당신이 처음 배웠던 사랑의 방식, 당신이 익숙해진 관계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당신을 같은 패턴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증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기준에는 둔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하기가는 당신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계속해서 참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뒤로 미룰 때,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를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물렀던 순간들,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겼던 순간들, 당신이 버려질까봐 자신을 낮추었던 순간들,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들이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전은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당신이 계속 상처받았던 이유는 당신이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패턴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낯설지만 진짜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반복을 끊고,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우며, 어떻게 더 이상 상처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당신을 깨우지만 선택만이 당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는 익숙함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깨뜨리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번 사람은 다를 거야. 그래도 혼자가 되는 건 너무 무서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이 결심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행동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정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당신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백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동안 혼자인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도 없고 아직 새로운 현실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으로 채우기 위해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빠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맞는지, 어떤 에너지가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은 신호를 느끼고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작은 경고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세상과 어딘가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짜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진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단순한 긍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을 때도 자신을 마주하는 선택. 당신이 참아버리고 싶을 때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선택. 당신이 외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나는 선택. 이 선택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쌓일수록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 대신 당신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하려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상처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존재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상처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 모든 반복, 모든 무너짐. 그것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고 책임을 받게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 사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고통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혼란. 만약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깊어졌고, 더 민감해졌고, 더 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지만 통과해온 사람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할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선택, 당신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선택,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현실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빛이 있고,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당신답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신,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자신,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 그때 당신은 조용히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도달입니다. 그리고 그 도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선택하는 길, 당신이 만들어가는 현실,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위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와 연결된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변화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상처는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준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상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